김치전의 주의석. 자, 자갈치 아줌의 공식 저격수 원래는 금요일을 장식하는데 한글날이라 내일은 좀 쉬시라고 오늘 불렀습니다. 부산 YMC 온범 사무총장 함께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다른 이유는 없습니다. 총장님이 너무 보고 싶어서 저희가 부른 거니까 이해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지난주에도 못 뵀습니다. 예, 한참 못 뺐다 했습니다. 예. 자, 오늘은 좀 심층적으로 김해신공항 관련한 얘기를 좀 해보겠습니다. 검증위원회 국무총리실 김해신공항 검증위원회 최종 검증 발표가 임박했는데 이게 검증 막판에 검증위원장이 김해신공항의 안전성 문제를 지적한 안전분과 보건서를 배제하면서 최종 의결을 하면서 이제 논란이 됐는데 그 이후에 굉장히 많은 사건들이 있었거든요. 좀 정리해 주시죠. 예, 우선 이제 지난 27일이었죠. 이제 일요일이었는데 변성한 대행이 긴급 브리핑을 이제 실시를 하고 검증이 행보에 문제가 있다 이런 지적들을 이제 하게 되었죠. 25일 날 검증이 전체 회의가 있었는데요. 이제 이때 당시에 이제 안전분과 검증위원 다수가 자신들이 채택했던 그 보고서 결과가 반영이 미흡하다 이런 문제 제기와 함께 이제 회의를 보이콧을 하게 되었죠. 네. 근데 이제 위원장은 당연히 위원들이 빠졌으니까 사실은 문제가 있으니까 좀 검증을 해야 되는데 그냥 강행해서 이제 표결 처리를 하고 일방적으로 이제 보고서를 이제 채택하게 된 겁니다. 근데 전체 위원 참석률도 보니까 위원 21명 중에 13명, 한 60%밖에 참석을 안 했어요. 이런 중요한 결정을 하는데 60% 참석을 안 했고 특히 안전분과 검증위원 같은 경우에는 5명 중에 4명이 참석을 안 했으니까 80%가 이제 빠져버린 거죠. 그러니까 불만을 표시하고 이제 불참을 하게 된 건데 사실 더 놀라운 사실은 그 다음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검증위원장이 안전분과의 최종 보고서에 대한 부분들을 수정하라 이렇게 지시를 했고 특히 최종회의에서는 이 수정된 보고서가 채택이 되는 이런 결과가 나오게 된 거거든요. 그러니까 사실 부울경에 살고 있는 우리 국민들 입장에서 보면 이 관심이 완전 집중돼 있는 사안이지 않습니까? 네. 그렇죠. 이게 검증 결과 오랫동안 기다려왔고, 근데 가장 민주적으로 또 전문가들의 그 소견이 담겨 있는 그런 보고서가 채택이 돼야 되는데 여기에 위원장이 수정을 지시를 하고 또 문제 제기를 한 위원들이 불참한 가운데 표결을 강행했다. 이걸 도대체 어떻게 받아들여야 될지 사실 이해가 잘 안 됩니다. 네. 그 이후에 이제 얘기가 나오겠습니다만 어쨌든 이런 상황에서 검증이 결과를 과연 누구든지 이걸 신뢰할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이 좀 드는 거고요. 그래서 전체적인 진행 상황들 또 채택되지 수정 이전의 보고서 이런 내용들이 다 투명하게 공개가 돼야 된다는 걸 부산시가 요구하고 있는데 이건 뭐 시가 요구하고 있는 게 문제가 아니라 국민 한 사람으로서 누구나 네네. 요구할 수 있는 내용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예. 이 와중에 좀 확실한 거는 김수삼 위원장이 본인 이름은 확실히 알렸다는 거예요. 출마하려고 하네. 몰라도 되는데 우리가. 아유, 아니 그런데 이제 최근에 부산 이제 신문 인터뷰에서 이낙연 대표가 뭐 검증위가 신공항에 대해서 유지 중단 이렇게 결론을 내는 건 아니다. 네네. 최종 결정은 정부의 몫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정부의 몫이었지만 그게 안 돼가지고 또 이런 검증위까지 결국 한 건데 이러면 또 지금까지 15년인가 걸렸는데 정부의 결단이 또 어떻게 하겠다는 건지. 일단은 아마 좀 발등에 불이 떨어진 걸로 인식하고 있는 거는 뭐 확실한 것 같습니다. 네. 왜냐하면 이제 이런 결정 과정의 불합리성이 이제 드러난 다음에 부울경 중심으로 해서 굉장히 지금 반발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네. 그러다 보니까 총리실이 이례적으로 결과가 이제 발표도 안 됐는데 29일 날 반박 성명을 냈어요. 그래서 이제 사실이 왜곡되었다 이렇게 내용을 밝혔는데 보니까 뭐 검증위의 중립성을 훼손하고 있다든지 또 법적 대응을 하겠다든지. 근데 사실 저는 이 부분을 자초한 게 부산, 울산, 경남에 사는 주민들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네. 그렇죠. 검증위가 총리실 산하에서 만든 검증위가 잘못한 내용들인데 이것을 이렇게 표현한다고 했을 때 저는 좀 적반하장 같다 이런 느낌을 솔직히 좀 받았습니다. 그래서 일단 검증위 구성 당시에 총리였던 이낙연 대표가 검증의 역할은 기술적 검토에 있는 것이다. 그리고 최종 판단은 정부가 한다 이렇게 언급을 했는데 일단 뭐 당에서도 적극 개입을 해서 김해신공항 문제 해결에 나서겠다 이런 취지의 발언도 같이 했거든요. 그러니까 어차피 이제 검증위의 검토 의견이라고 하는 게 기술적 판단에 따른 뭐 투명하고 정확한 내용이다. 이런 내용들이 뭐 그대로 밝혀진다 그러면 이걸 누가 부인을 하겠습니까? 그리고 이제 최종 결정은 물론 이제 우리가 정부 결정이 워낙 정무적으로 치우쳐져 있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불만은 있습니다만 어쨌든 최종 결정은 정부 기관이 하는 게 뭐 맞다라고 생각이 되는 부분도 있고요. 다만 이제 이낙연 대표가 당이 중심이 되어서 적극적인 역할을 하겠다라고 하는 역할론을 가지고 나왔기 때문에 일단
당대표 경선 때 부산에 와가지고 했던 얘기가 있지 그렇죠. 않았습니까? 네. 가덕신공항 뭐 지지하는 듯한 발언을 네네. 사실 했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보면 조금 뭐 그렇게 부정적이진 않다 이런 생각은 듭니다. 다만 이제 제가 앞서도 말씀하셨지만 정부의 판단이라고 하는 거, 그러니까 정무적 판단을 한다라고 하는 것이 사실 또 다른 갈등을 낳을 수 있는 거기 때문에 검증위를 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네. 일단 검증위의 결과가 투명하다. 그리고 이제 지금 뭐 그 2차장이 뭐 그런 국무조정실 2차장이 그런 얘기도 했습니다만 다 공개하겠다고 했는데 실제 공개할지 안 할지 모르지만 어쨌든 내용 전체를 다 공개를 해서 수정 이전과 이후 이런 내용들을 다 공개한 다음에 거기에 근거한 정무가 됐든 정부가 됐든 어쨌든 그런 판단을 내는 것이 맞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러니까 정무적 판단이라는 표현 자체가 김해신공항은 되는데 우리가 정치적 판단에 의해서 표를 받기 위해서 가덕신공항으로 가는 거야. 라고 사람들이 오해할 수가 있는데 그게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그렇게 하면 안 된다는 얘기예요. 네, 네. 그러니까 그게 안 된다. 그 적을대로 정치적으로 네, 그렇게 엮으면 안 하면 되고 된다는 거죠. 지금 하는 도중에 안전분과위원들 5명 중에 4명이 여기 김해신공항 활주로 이거 위험해서 안 된다라고 얘기를 했고 그게 들어가야 되는데 그걸 안 들어가게끔 그래서 안 들어가니까 화가 나가지고 그 의결하는 장소에서 보이콧을 했고 그러니까 나머지 위원들은 오케이 땅땅땅 치니까 과반수 의결 됐고 네, 그렇죠. 근데 안전보다 더 중요한 게 어디 있어요? 그러니까요. 예, 그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제발 무슨 정무, 정치 이런 것 좀 안 했으면 좋겠고 해당 인터뷰에서 이낙연 지금 당 대표죠. 정부 판단의 최우선 기준에 대해서 관문공항으로 충분히 역할을 할 수 있는지 여부라고 언급을 했습니다. 뭐 기술적인 문제만 본다는 건 아니다. 뭐 이렇게 해도 들려요, 그죠? 사실 이제 저는 그런 생각을 했어요. 그러니까 이 논란되는 상황 중에 안전 분과위원들이 문제 제기를 한 거잖아요. 어쨌든 그리고 네. 보이콧된 거고. 그 얘기는 적어도 안전 문제에 심각한 결함이 있다라고 하는 거 이거는 어쨌든 공개적으로 확인이 된 내용. 그렇죠. 구체적인 내용은 몰라도 어쨌든 문제가 있으니까 이걸 수정하라고 하니까 이제 반발을 하게 된 건데 그런 점에서 기술적 문제가 정확히 판단될 수 있다. 이런 전제하에 관문공항을 중심으로 판단하겠다라고 하는 건 결코 나쁜 입장은 아니라고 일단 생각은 됩니다. 이제 여기에 당과 부울경 위원들 민주당 이제 소속돼 있는 부울경 의원들이 이제 간담회를 했잖아요. 했는데 일단 국무정실 2차장이 보고서 약간 틀린 부분이 있으니까 이게 틀렸다 이런 내용은 뭐 지적도 했다는 얘기 들리는데 이게 좀 면피성 발언이 아니길 진심으로 바랍니다. 그러니까 실제 내용이 잘못돼서 너 왜 보고를 그렇게 하냐 이렇게 정확한 내용을 보고해줘야지 이렇게 얘기를 했다면 뭐 그것도 좀 뭐 인정할 만한 부분이라고 생각되는데 어쨌든 장기적인 안목에서 안전하고 확장 가능한 관문공항 추진을 일단 천명을 했다는 거고 여기에 법적, 정치적 또 뭐 정책적 환경 조성을 위해서 의원들이 협력해달라 이런 요구를 했다고 하는 건데 여기서 이제 좀 어쨌든 당이 정무적으로 판단하겠다 이런 내용들이 좀 담겨져 있다고 생각은 되는데요. 일단 안전 문제의 심각성이 어쨌든 확인됐다라고 하는 그게 판단된 것이라고 한다는 전제 하에서 기술적 문제 외에 지역 정서도 감안해야 되겠죠. 그러니까 거기에다가 이제 균형 발전이라고 하는 이런 아주 어떻게 보면 너무 당위적인 것이긴 한데 이런 내용들이 고루고루 좀 담겨서 저는 어쨌든 판단하는 것이 맞다 이런 생각이 드는 거고 어쨌든 뭐 검증위의 보고서가 지금 어쨌든 왜곡돼 있는 게 있기 때문에 이런 내용들을 다 고루고루 한다는 전제하에서 좀 판단이 필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예, 뭐 방금 말씀하신 국가균형발전면은 뭐 말할 것도 네, 없고. 그렇죠. 근데 사실 이제 부울경 신공항 하면 그냥 이제 우리 그냥 시민 입장에서는 사실 우리 뭐 해외에 나갈라 해도 서울까지 가가지고 인천까지 가가지고도 네. 그 비용도 들고 뭐 시간도 많이 들고 피곤하고 요런 거 좀 해결할 수 있다 하는 부분도 물론 있지만 사실은 그것보다도 산업이나 경제 요런 면에서 꼭 필요한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인천을 딱 떠올려 보시면 답이 딱 나옵니다. 그러니까 인천이 공항이 있기 전까지 인천 항만의 경쟁력이라는 게 부산에 사실 비교가 안 되지 않습니까? 네. 그렇죠. 부산이 뭐 세계 뭐 순위권 안에 있는 항구를 가지고 있으니까. 근데 인천공항에 들어서면서 이제 항공과 항만이 시너지를 내니까 인천이 물류 중심 도시로 확 뜬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그 뭐 인천의 경쟁력은 바로 거기서 나오는 건데 일단 코로나19로 어렵지만 항공업계 손실률이 높지 않다라고 하는 뉴스가 계속 나오잖아요. 네. 그렇죠. 그 이유는 다 물류 때문이거든요. 항공 물류가 호조를 띠기 때문에 손실률이 크지 않은 건데 여기에서 저는 물류 중심 중요성이 얼마나 필요한 건가를 딱 보여주는 단적인 증거라고 생각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부산에 24시간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는 공항이 있느냐 없느냐라고 하는 거는 승객들의 편의성을 높이는 것도 뭐 당연한 것이겠습니다만 부산 신항의 경쟁력을 높이는 거와 딱 맞물려 있는 그러니까 부산이 어쨌든 항만을 가지고 있고 항구를 가지고 있기 항구 도시이기 때문에 이걸
피할 수 없는 거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부산의 미래가 달려 있다 이렇게 생각되는 거고요. 2030 등록 엑스포 유치와 관련해서도 관문공항 없이는 안 됩니다. 그러니까 이게 어떤 그런 부분에서 보면은 뭐 당연한 전제 조건이 되는 거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도 중요한 부분들이고 또 이제 수도권 유일의 대형 경제권이 부울경이잖아요. 한 800만 정도 되는 네. 단일 경제권을 가질 수 있는 유일한 권역이기 때문에 여기에 이제 24시간 운영이 가능한 공항이 있느냐 없느냐의 차이는 국토 이용의 어떤 효율성, 이용 효율성 이런 측면에서 보더라도 너무나도 중요한 부분이다라고 생각이 되는 거죠. 또 여기에 이제 물류 관련 기업들이 전부 인천 중심으로 몰리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게 항만과 항공을 동시에 이용할 수 있기 때문에 가능한 내용인데 어쨌든 부산 1등 항만을 가지고 있는 부산의 광문공항을 만드는 거는 이건 지역 경쟁력이 아니라 네네. 국가 경쟁력을 높이는 차원에서 접근을 해야 되는데 이게 제가 부산에 살고 있기 때문에 이런 얘기를 하고 있다고 생각하시면 이 청취자 여러분 지금 오해입니다. 이건 국가 경쟁력 차원에서 필요한 내용입니다. 그렇죠. 그리고 이제 중앙 언론에서 김해신 공항이 검증위원회 다른 그 기사가 몇 개 없는데 네. 그 중에 하나가 김해신 공항이 왜 안 되느냐라는 기사인데 이게 뭐냐면 대부분의 논리가 어느 공항에서 이건 허용하고 있다. 어느 공항에서는 이게 가능하다. 그리고 다 이렇게 일상적으로 하고 있다라는 건데 네네. 문제는 안전하다, 안전하지 않다라는 그 문제에 대해서 아니야 그거는 허용이 되고 있어. 외국은 이렇게 미제가 이렇게 좋아. 미제가 이렇게 옛날에 그런 것처럼 네. 그런 식의 논리를 대고 있단 말이에요. 그 당장 부산 상공회의소에서는 우리는 덜 위험한 공항이 아니라 안전한 공항이 필요하다라고 그냥 종집을 딱 찍긴 했는데 이게 국토부가 자꾸 이렇게 김해신 공항을 밀어붙이는 이유도 그 결국은 이제 인천국제공항 원포트 시스템 네. 여기를 그냥 계속 밀어주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요. 사실 이제 통상 인천을 제외하고 나면 다 지방공항이라고 칭해버려요. 그러니까 네. 이제 저 인천공항을 제외하고는 다 그냥 지방에 있는 그냥 작은 공항들이다 이렇게 인식을 하는데 지방공항 중에 유일하게 흑자내는 데가 김해하고 제주잖아요. 네. 그러니까 그 정도로 보면 이건 여타 소규모 공항들하고는 전혀 다른 개념의 공항이라는 것이고 그런 부분에서 이제 또 뭐 인천공항의 경쟁력을 자꾸 감안을 해야 된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국토가 좁은 나라에 뭐 핵심공항 하나만 있으면 되지 이렇게 얘기하지만 일본이 뭐 우리보다 땅이 조금 더 넓긴 하지만 일본은 3개나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네. 그런 부분에서는 논리가 일단 맞지 않다라고 하는 거고요. 그다음에 항공 수요가 실제 항공 수요만 보더라도 환적이나 또 환승 이런 것만 보더라도 전혀 수요가 겹치지 않는다는 그런 얘기들도 있습니다. 거기다가 뭐 수요 장줄, 환적, 환승 이런 부분뿐만 아니라 경제적인 측면에서도 그런 내용들이 고려될 수 있는 거고 무엇보다 저는 이 얘기를 하고 싶어요. 인천만 고집하고 있다. 인천의 경쟁력 때문에 다른 데를 못 만든다 그러면 인천이 그만큼 부실하다는 얘기잖아요. 다른 공항 하나만 있어도 관문공항 하나만 더 있어도 안 된다는 인천공항의 거죠? 경쟁력이 없다라고 하는 걸 반증하는 거기 때문에 그러면 저기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인천도 인천 나름대로 경쟁력이 있는 거고 또 김해를 관문공항으로 한다 하더라도 그게 가덕신공항으로 간다 하더라도 충분히 경쟁력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저는 정부가 오히려 좀 자신감을 가지고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도 드리고 싶습니다. 예. 네. 근데 이제 예정대로 다음 주에 검증위 최종 보고서 발표된다 하더라도 뭐 정부 결정 또 내야 되고 법적 절차도 있고 또 내년에 막 보궐선거도 있고 대선까지 또 막 늘어지지 않을까 이게 걱정인데. 저는 제일 중요한 게요. 이게 일단 검증이 결과가 어떻든 간에 정부가 김해 신공항은 안전 문제 때문에 더 이상 추진이 어렵다는 결정만 나온다면 오히려 추진 속도가 빨라질 수 있다고 봐요. 그러니까 내년에 지방선거 보선도 있고 대선도 있기 때문에 이걸 그 논리로 가져갈 수 없는 뿌리가 끊어진 거잖아요. 그러니까 김해 신공항이 어렵다라고 판단되면 대체공항이 반드시 필요한 거니까 오히려 저는 입지가 선정이나 이런 게 빨라질 수 있다.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게 부산은 어쨌든 가덕 신공항에 대한 다양한 논리들을 가지고 있잖아요. 계획을.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저는 추진 속도가 결코 떨어지지는 않을 거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좌우지간 김해신 공항이 지금 이렇게 위험한 공항이라는 거는 우리 부산 시민들 다 알고 있고 검증위원회에서도 이미 몇 번에 걸쳐서 다 알려져 있는데 그걸 자꾸 이렇게 미봉책으로 덮고 가려고 하다 보니까 이렇게 엇박자가 나고 논란이 터지고 하는 건데 최소한 선거 전이라도 김해신 공항 안전하지 못하다. 네네네. 이거는 신공항으로서의 문제가 아니라 확장이 안 된다라고 종지부만 찍어라. 네, 그렇죠. 네, 그러고 나서 이제 각종 대안은 또 뭐 여야가 또 대안을 찾으면 되는 네. 거잖아요. 네. 그 부분에서는 이제 정무적인 판단 이런 것들이 또 들어갈 수 있는 것이고 예, 그렇죠. 그렇게 얘기를 해달라. 알겠습니다. 예. 예. 오늘 왜 이렇게 제가 목소리를 높였죠? 뭐 이제 뭐 어쨌든 이거는 우리 시민들 안전과 직결돼 있는 네, 문제이기 때문에 맞습니다. 저는 다른 거는 필요 없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안전한 공항을 이용하고 싶은 욕구는 네. 누구나 있는 건데 그거를 안전에 심각한 문제가 있는데 이 부분들을 그렇게
무시하고 국토부의 논리만을 주장한다고 하는 것은 이거는 대한민국에 사는 국민들을 무시하는 겁니다. 네, 절대 알겠습니다. 그래서는 안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예, 자 예.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부산 YMC 오은범 사무총장이었습니다. 한지민 씨가 선택한 자동차 보험은